일본에는 기이한 풍습이 존재한다. 한밤중 어두운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촛불을 든 채 기묘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 풍습을 야쿠모노가타리라고 부른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인데 자기 차례가 끝나면 자기 손에 들려있는 촛불에 불을 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은 점점 어두워진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마지막 촛불이 꺼지는 순간에 그곳으로 귀신이 찾아온다고 한다. 야쿠모노가타리라는 풍습 자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가는 이야기 또한 대부분 괴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야쿠모노가타리가 진행되던 수많은 장소에서 애용되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여자의 원한을 테마로 한 괴담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기쿠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근대 이전의 일본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무렵에 일어났던 일이다. 오기쿠는 가난한 집의 딸이었다. 그래서 오기쿠의 집안에서는 먹을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일찌감치 오기쿠를 부잣집에 하녀로 보냈다. 오기쿠는 명랑한 성격 덕분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잘 살아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주인이 오기쿠에게 자신의 첩이 되라면서 추근대기 시작했다. 오기쿠에게는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절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주인마님이 알게 되었다. 주인마님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오기쿠를 불러내고는 윽박질렀다. 넌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게냐? 집주인에게 꼬리치는 일이 또 생긴다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오기쿠는 억울했지만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 없었다. 이후로도 집주인은 계속 오기쿠에게 추근댔고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마님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어느 날 집주인의 생일을 맞이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 집주인의 집에는 갑으로 내려오는 귀중한 접시 10장이 있었는데 특별한 잔치를 할 때만 꺼내 쓰고는 했다. 주인마님은 오기쿠를 부르고는 그 접시 10장을 사용할 것이니 우물에 가서 씻고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오기쿠도 그 접시들이 매우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세척했다. 그리고 혹시나 우물가에 빼놓고 오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한 장부터 10장까지 천천히 세기를 거듭했다. 잔치를 마무리하고 늦은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오기쿠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접시가 한 장 없어졌다. 오기쿠, 도대체 어디로 빼돌린 거냐? 모든 것은 주인마님이 꾸민 짓이었다. 사라진 접시의 행방은 주인마님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오기쿠가 씻은 접시를 갖고 오더니 갑자기 허둥지둥 사라지더라. 참 이상하더라라며 있지도 않은 일을 전달했다. 그리고는 값비싼 접시 하나를 챙겨서 지 애인과 도주하려던 것이 아닐까요라면서 오기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집주인은 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려서 하인들을 시켜 오기쿠를 묶어놓고 죽도록 몽둥이질하게 했다. 오기쿠는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집주인은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에 관청에 끌고 가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오기쿠는 창고에 갇히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도망갈 수는 있었지만 그럴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 남겨진 부모님과 애인에게 화가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기쿠는 소리 없이 펑펑 눈물을 쏟아내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우물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우물 속에서 오기쿠의 시신을 발견했다. 오기쿠의 부모님과 오기쿠의 애인인 산페이 또한 그녀의 시신을 보게 되었다. 죄 짓고는 못 살지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왔다. 산페이가 오기쿠의 시신을 거두어가 그녀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오기쿠의 빈자리는 다른 하녀가 대신하고 있었다. 모두가 오기쿠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내는 듯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새로 들어온 하녀가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우물가 곁을 지나고 있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괴로워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인 여자가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접시를 세고 있었다. 여자는 접시를 9장까지 세더니 갑자기 눈물을 콱 쏟아내며 흐느꼈다. 그리고는 침울한 말투로 말했다.
한 장이 모자라.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다시 세봐야겠어. 한 장, 두 장, 세 장. 우물가에서 귀신을 본 하녀는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일을 그만두겠다고 주인마님에게 전했다. 이유를 묻자 하녀는 우물가에 접시 새는 귀신이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다시 새로운 하녀가 들어왔다. 그러나 새 하녀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다음 하녀도 그 다음 하녀도 같은 이유를 들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오랫동안 일해온 하녀와 하인들도 우물가에서 귀신을 목격하고는 하나 둘 집을 나갔다. 결국 집주인과 마님 둘만 남게 되었다. 두 사람은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이미 널리 퍼진 탓에 아무도 그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주인마님은 자다가 소변이 급해져 얼른 화장실로 향했다. 귀신을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우물가를 멀리 돌아갔다. 결국 우물가에서 귀신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인마님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눈앞에 우물가에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은 바닥에 접시를 늘어놓은 채 천천히 접시 숫자를 셌다. 7장, 8장, 9장. 한 장이 없어. 한 장이 없다고. 주인마님은 놀라서 까무러쳤다.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시체처럼 뻣뻣하게 굳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천장에 오기쿠가 있어요. 계속 접시 숫자를 세고 있어요. 주인마님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만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혼자 남은 집주인은 저주라도 받은 양 계속 내리막길 인생을 살다가 결국 갖고 있던 접시 9장도 전부 팔게 되었다. 그는 끝까지 가난한 생활을 전전하다가 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이 기담이 실화의 바탕을 둔 이야기인지 아니면 완전히 허구적인 창작물인지는 알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은 다만 세상만 사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머지않아 내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진실만큼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